서준은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이 집에서는 늦잠이 사치였다. 부엌에 불을 켜자 장모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직도 밥 안 했어? 시계는 새벽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쌀을 씻었다. 대답은 늘 화를 불렀다. 아내 지연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결혼 전엔 분명 말했다. 우리 집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 말은 거짓이었다. 아니, 그들에겐 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힘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으니까. 처남 진수는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형, 오늘 나 용돈 좀. 급해. 급한 적 없는 날이 있었던가. 서준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생각했다. 여긴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에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 누나가 떠오른 건 그날 밤 장모가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넌 혼자잖아. 서준의 하루는 늘 허리부터 시작됐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이 집에선 숨조차 쉴 수 없었으니까. 야, 윤서준. 처남 진수가 리모컨을 던지듯 소파 위에서 불렀다. 내 차 보험료 나왔어. 이번 달 좀 내. 서준은 잠시 손을 멈췄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은 아직 반도 줄지 않았다. 이번 달은 월급이 조금 늦게 나와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모의 방문이 열렸다. 늦긴 뭐가 늦어. 내 월급은 우리가 관리하잖아. 장모 박말수는 이미 서준의 통장을 들고 있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통장은 한 번도 그의 손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 가장이면 가장답게 해야지. 사위면 사위답게. 그 말은 이 집에서 맞는 주문이었다. 사위답게라는 말 뒤엔 언제나 희생이 따라왔다. 지연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만 피했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아내였다. 유일하게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었다. 지연아. 그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왜?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바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다. 이 반찬 왜 이래? 고기 굽는 것도 서툴러서 어디 가서. 우리 진수는 이런 거 안 먹어. 젓가락이 멈출 때마다 말이 날아왔다. 서준은 씹는 둥 마는 둥 밥을 넘겼다. 그러다 장모가 말했다. 이번 명절엔 내가 제사 준비 다 해. 서준의 손이 떨렸다. 작년에도 제가.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지. 말수는 단호했다. 넌 우리 집에 들어왔잖아. 그럼 우리 집 사람이야. 그 말에 서준은 속으로 웃었다. 집사람이라기엔 너무도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연과 단둘이 남았을 때 서준은 처음으로 말했다. 나 너무 힘들어. 지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제야 지연이 그를 봤다. 하지만 눈에는 연민도 걱정도 없었다. 그럼 어쩔 건데?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윤서준.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 없으면 우리 집 손해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 말은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서준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면 안 됐다. 이 집에서 울 자격조차 없었으니까. 새벽 3시. 서준은 휴대폰을 켰다. 몇 년째 연락하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다. 누나.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 결국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누나 나 좀 많이 힘들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오직 누나뿐이었다는 것. 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메시지 하나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씨앗이 될 줄은. 사건은 한밤중에 터졌다. 형, 큰일 났어. 문이 벌컥 열리며 처남 진수가 뛰어들어왔다.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준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왜 그래? 차차 긁었어. 진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차장에서 좀 세게 박았는데 상대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 서준은 순간 말을 잃었다. 좀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큰 일이 있었다. 보험은? 아, 형이 이번에 안 넣어줬잖아. 그 말에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언제 안 넣었어? 지난달에 분명. 아,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해. 진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곧이어 장모 말순이 방으로 들어왔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상황 설명은 길지 않았다. 말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준에게 꽂혔다. 그래서라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다. 사위가 해결해야지. 다음 날 서준은 피해 차량 차주 앞에 서 있었다. 합의금 300만 원. 당장 준비하세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그럼 신고하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돈은 그의 비상금 전부였다. 아니, 비상금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몰래 숨겨둔 유일한 탈출구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가 물었다. 처리됐어? 네. 그럼 됐네. 그녀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가족끼린 이 정도는 도와야지. 서준은 그 말이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지연에게 말했다. 이건 아니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연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진수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 그럼 내 인생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윤서준. 그녀는 낮게 말했다. 너 지금 계산하는 거야? 난 그냥 최소한 존중은 받고 싶어. 그 말에 지연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존중? 너가 뭘 했는데?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우리 집 들어와서 편하게 살았잖아. 월세도 안 내, 밥도 나오지.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지연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넌 선택권 없어.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다. 회사에서 서준을 불렀다. 윤대리, 이거 뭐야? 책상 위에 놓인 서류는 그의 명의로 된 대출 계약서였다.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 서준의 서명이었다. 아니, 서명처럼 보이는 무언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밤 서준은 집에서 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장모의 방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을 들었다. 네, 사위 명의로 하면 문제 없어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은 그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필요할 때 쓰는 명의, 버려도 되는 사람. 서준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누나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날 밤 서준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딘가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다. 서준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준아, 무슨 일이니? 그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 수 없었다. 전화를 걸기까지 10분이 걸렸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이구나. 그 순간 서준의 목이 막혔다. 어릴 적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을 때 언제나 앞에 서 있던 사람. 누나. 그는 그 한 단어를 말하는데 모든 힘을 썼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그 말에 무너졌다. 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다. 처가살이, 통장, 합의금, 대출 서류.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누나가 말했다. 서준아.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 집, 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 아무 서류도 추가로 쓰지 말고 녹음 가능한 건 전부 녹음해. 누나 나 괜히 말한 거 아니지? 잠시 침묵. 아니. 그녀는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다음 날부터 서준의 일상은 더 숨막히게 변했다. 장모는 서준을 노골적으로 감시했다. 요즘 전화 많이 하더라. 회사 일이에요. 회사? 말수는 코웃음을 쳤다. 회사에서도 너 때문에 말 많다더라. 그 말은 사실이었다. 대출건으로 서준은 이미 문제인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윤서준 고객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연체?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쓴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일부러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을 켰다. 사위. 장모가 말했다. 은행에서 뭐라 그래? 연체라고. 아, 그거. 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 좀 돌렸었어. 서준의 손이 떨렸다.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말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명의가 누구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아내 지연은 더 노골적이었다. 이제 와서 안 갚겠다고 하면 진짜 쓰레기 되는 거야. 이건 범죄야. 서준의 말에 지연은 얼굴을 찌푸렸다. 유난 떨지 마. 다들 이렇게 살아. 다들. 그 단어가 서준을 미치게 했다. 그날 밤 서준은 누나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 1개, 2개, 3개, 그렇게 10개가 넘었다. 답장은 짧았다. 충분해.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 너 아내 조사해봤어. 서준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며칠 후 누나는 직접 한국에 들어왔다. 공항에서 처음 본 누나는 서준이 기억하던 모습과 달랐다. 차분한 눈빛, 흐트러짐 없는 태도. 비싼 옷보다 더 비싸 보이는 건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다. 살 많이 빠졌네. 그녀는 그 말만 하고 서준에게 가방을 맡겼다. 누나 나 때문에 괜히. 그만. 그녀가 말을 끊었다. 너 지금까지 혼자 버틴 거야. 이제부터는 혼자 아니고. 차에 타자마자 누나는 노트북을 켰다. 내 처가. 화면에는 정리된 파일들이 있었다. 불법 대출, 명의 도용, 처남의 전과 기록, 장모의 차명 계좌. 서준은 숨을 삼켰다. 이거 다 어떻게? 시간. 누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돈. 그녀는 화면을 닫으며 덧붙였다. 이제 이혼 준비한다. 누나 윤서연이 집 근처에 머무르기 시작한 건 처가 사람들에겐 우연처럼 보였다. 누나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서준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장모 말수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잘 됐네. 돈 많은 집에 시집 갔다더니 사위 좀 도와줘야지. 말투엔 기대와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준을 연결고리로만 봤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 우리 사위 누나 맞으시죠? 말수는 일부러 공손한 목소리를 냈다. 서연은 미소만 지었다. 네. 아유,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뵙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서연은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다. 벽, 가구, 식탁. 사람을 평가하듯, 물건을 보듯. 동생이 여기서 산다고 해서 어떤 집인가 궁금했어요. 말수는 웃으며 말했다. 불편할 게 있나요? 우리가 다 챙겨주는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겠죠. 그 한마디에 말수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졌다. 존댓말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처남 진수는 처음부터 불편해했다. 누나, 뭐 하시는 분인데요? 서연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별거 안 해요.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남편 집안일 조금. 그 말에 진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 재벌이라면서요?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런 말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진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날 밤 서준은 누나와 따로 만났다. 처가 쪽에서 너 명의로 또 뭘 준비 중이야.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은 보증.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 거절하면. 거절해. 그럼 집에서. 그 집, 내 집 아니야. 서연의 말은 단정했다. 내가 계속 버티면. 저 사람들은 선을 더 넘을 뿐이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서연은 한참 그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있어. 뭐가? 증거. 며칠 뒤 지연의 태도가 달라졌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괜히 친절했다. 서준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서준이 예전처럼 완전히 순종적이지 않다는 걸. 누나랑 뭐 얘기해? 그냥 안부. 진짜?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서준, 너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정타는 그날 밤이었다. 장모 말순이 서준을 불렀다. 사위. 식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보증 좀 서. 서준은 종이를 보지 않았다. 못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 못하겠다고요.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만하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간 지연이 끼어들었다. 윤서준,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이혼하자. 서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적. 그리고 말순이 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 웃음은 확신이었다. 아직은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 아침 서준의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 대리, 잠깐 인사팀으로 오세요. 그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팀장, 인사팀 직원, 그리고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윤서준 씨 맞으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귀하 명의로 된 채무 문제로 회사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팀장이 말을 이었다. 사내 규정상
금융 문제로 분쟁 중인 직원은 업무 배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말이 곧 해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집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장모 말수는 이웃들에게 먼저 말했다. 사위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 돈 문제로 소리 지르고 우릴 협박한다니까요. 그 말은 빠르게 퍼졌다. 서준은 순식간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 됐다. 지연은 울면서 주변에 말했다. 제가 잘못 만났어요. 연극이었다. 아주 잘 준비된. 서준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에서 일이 커졌어. 알아. 서연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오늘 오전에 내 회사 감사팀이 다른 쪽에도 연락했어. 다른 쪽이요? 내 장모. 서준은 숨을 멈췄다. 처가에서 회사로 먼저 찔렀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과 함께 서준을 만났다. 처음 보는 매형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윤서준 씨. 그는 서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피해자 위치에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형사요? 명의 도용, 사문서 위조, 강요 협박. 매형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넘겼어요. 처가는 그 사실을 다음 날 알았다. 은행에서 장모 말순의 차명 계좌가 동결됐다. 처남 진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과거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그제야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서준이, 너 누나 뭐 하는 애야? 서준은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처가 집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이혼 소송 제기, 접근 금지 요청, 재산 및 채무 분리 요구, 형사 고소 예고. 말순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연은 종이를 찢으며 소리쳤다. 윤서준, 너 진짜 이럴 거야?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나 더 이상 너희 가족 아니야.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그건 지금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봤다. 이제 언론이 움직일 거야. 서준은 물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과한 건 내가 당한 거야. 기사는 새벽에 올라왔다. 사위명의 도용불법 대출 평범한 주부의 이중생활. 장모 박말순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충분했다. 차명 계좌, 반복된 명의 대출, 가족명의 돌려막기, 사위에게 떠넘긴 채무. 기사 하나가 아니라 연달아 3개였다. 아침 일찍 처가 집 전화가 울렸다. 말순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말이 많아요. 뉴스 봤어요? 말순은 수화기를 붙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다. 이거 사실 아니지? 서준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미 끝났어. 윤서준. 지연은 울부짖었다.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죽어. 서준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내 가족이 만든 일이야. 처남 진수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는 술에 취해 SNS에 글을 올렸다. 다들 사위 하나 잘못 만나서 집안 망하게 생겼네.
그 글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몇 시간 뒤 과거 그가 연루됐던 사건들이 줄줄이 기사로 나왔다. 폭행, 음주운전, 합의 종용. 진수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그날 오후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나 임신했어. 서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되는 거잖아. 서연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고 있었다. 병원 기록 있어?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직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건 법정에서 하자.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며칠 뒤 법정. 판사는 서준에게 물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묻는 이유는? 서준은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다. 통장 압수 녹취, 명의 도용 증거, 강요 정황, 정신적 학대 기록.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충분합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이미 흐름은 정해져 있었다. 선고는 길지 않았다. 이혼 성립, 채무 전부 처가 귀속, 서준명의 관련 계약 무효, 접근 금지 명령.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법정을 나서며 서준은 처음으로 허리를 폈다. 끝난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럼 이제 나 뭐 하면 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살면 돼. 판결 이후 처가의 시간은 빠르게 무너졌다. 장모 박말수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였다. 그 집 말이야. 사위 등쳐먹다가 걸렸다며. 동정은 없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선한 얼굴은 며칠 만에 무너졌다. 차명 계좌는 전부 조사 대상이 되었고 추가 대출권까지 엮이며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 말수는 매일 말했다. 난 몰랐어. 다 사위가 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처남 진수는 더 빨리 무너졌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건들이 재수사로 이어졌다. 합의로 덮었던 일들, 술에 취해 저질렀던 폭력. 이번엔 덮어줄 사람이 없었다. 누나랑 매형이 돈 좀 있다며? 그럼 이번에도 빠져나가겠네? 비웃음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지연은 개입하지 않았다. 네 일은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고 말했을 뿐. 지연은 마지막까지 서준에게 연락했다. 우리 그래도 정은 있었잖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서준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 삭제했다. 정은 그를 사람으로 대했을 때 남는 거였다. 몇 달 후 서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았지만 문을 열면 숨이 막히지 않는 집이었다. 통장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관리했다. 아침에 일어나 누가 소리치지 않았다. 밥을 안 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그 단순한 일상이 그에겐 기적 같았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후회는?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 늦게 도움 요청한 거. 서연은 웃었다. 아주 드물게 짓는 동생 앞에서만 보이는 웃음이었다. 그래도 왔잖아. 서연은 한국을 떠나기 전 서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뭐야 이건? 선물. 안에는 작은 회사 명함이 있었다. 우리 쪽에서 협력하는 회사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누나 도움으로 편하게 가고 싶진 않아. 서연은 잠시 그를 보더니 말했다. 그래서 소개만 하는 거야. 서준은 그제야 봉투를 받았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서준은 말했다.
누나. 응, 고마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를 한 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정 표현이었다. 1년 후, 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크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고개 숙이지 않고 사람을 만났다.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여전히 씁쓸했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를 묶지 못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참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언제나 처음부터 누나 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